예, 여야 대표 의원들을 모시고 정치권 뜨거운 현안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 격주 한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진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국정감사 2주차 굉장히 바쁘신데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 없으시죠? 예,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인데 이제 저녁 먹는 시간을 아껴서 틈타서 아껴서 놔주셨어요. 예, 정무위 소속이세요. 정무위 소속 야당 간사신데 오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출석을 했는데 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조작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금감원이 경찰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야당의 공격 포인트인데 이복현 원장은 경찰이 요청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맞는 겁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공식 공문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2013년도 얘기니까 지금 10년 전 얘기인데 그러니까 10년 전 공문이 없는 게 실제로 그때 협조 요청을 안 한 건지 아니면 공문으로 안 하고 뭐 다른 구두로? 방식으로 한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이복현 원장도 잘 몰라요. 예.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하여간 금감원의 협조 요청이 없이 그 수사가 진도를 못 나갔다. 여기까지만 사실이고 그 원인과 배경은 별로 확인된 게 없는 거죠 아직. 그러면은 금감원이 줄 자료는 있는 겁니까?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조사한 거라든가 뭐 협조 요청을 하면 이제 그 당시에 자료가 뭐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금감원이 경찰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경찰이 자료 요청을 했다. 그런데 금감원이 응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경찰이 자료 요청을 했다라는 증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문으로는 안 돼 있다. 그 얘기가 아예 요청이 없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공문이 안 남아 있다는 얘기인지가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할 땐 근거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녁에 다시 그 제기의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다시 저녁에 오랫동안 벌써 지금 한 3년째 금감원의 협조 요청이 안 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에 검사였던 윤석열 검사가 뭔가 영향을 미쳤을까 이렇게 계속 이거 회자되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뭔가 사실관계가 정리가 안 되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는 또 문재인 정부 당시에 태양광 시설이 급격히 늘었다. 여기서 금융권의 특혜가 혹은 불법 대출이 있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 여당 요구로 금감원이 실태 조사에 나섰는데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출과 펀드가 총 22조 7천억이다라고 하는데 많긴 많네요. 근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뭔가 부당하게 대출됐다. 이거를 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전 두 가지 점에서 일단 하나는 제가 이번에 금감원 국정감사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태양광 관련돼서 대출된 그 대출의 연체율이 0.12%예요. 근데 일반 기업의 대출 연체율이 0.3%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낮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태양광 관련 대출이 뭔가 비리가 있거나 뭔가 부정이 의심된다. 이런 예단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뭐 이복현 원장도 그 점에 대해서는 자기는 뭐 동조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액수가 많은 게 문제냐. 저는 태양광 대출, 태양광 사업에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 국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탈원전이냐, 감원전이냐, 증원전이냐 이 원전 문제와는 별개로 이 태양광이라는 신재생 에너지를 장려하고 여기에 국가적인 투자를 하는 거는 국가 전략상 필요한 거여서 저는 이거를 문제 삼는 거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 시대 흐름에 이 기후전환의 에너지 전환의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그런 질문이나 문제 제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태양광 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비리가 있었다면 그 비리 사안을 가지고 논쟁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처벌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뭐 액수 많다고 할 건 아니다라는 거고. 자, 정무위에서 이제 감사하셨는데 국민들이 관심 가지면 좋을 만한 사안들 몇 개 좀 꼽아주신다면. 그럼 제가 질문한 걸 예를 듣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늘 공매도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하고 금감원장이 약간 온도차가 있어요. 공매도. 근데 이제 국민들이 공매도는 복잡하니까 아마 자세히 설명드리기보다는 공매도가 지금 과열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매도가 과열돼 있어서 이 공매도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이제 실제 거래는 아닌데 이제 거래가 되는 것처럼 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의 부정적인 재료, 그러니까 부정적인 뉴스를 가지고 그걸 원상으로 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가 이렇게 활성화된다면 되게 우리 주식시장 특히 하락장이잖아요 지금 꺼져가는데 이걸 또 부추길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증권 안정기금 10조를 준비해놨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증권이 만약에 흔들린다. 증권시장이 흔들리면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10조를 좀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공매도 관련 대차장고라고 해서 공매도를 하려고 하는 액수가 한 64조 정도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럼 10조로 돈을 푸는데 이게 다 공매도 기관들이 다 이거를 받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증권 안정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점들을 볼 때 공매도에 대해서는 일단 증안기금의 그 증안펀드의 운용을 실효적으로 하려면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는 좀 금지하는 이런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했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금융위원장하고 협의를 하고 금융위원장이 이제 이거 논의를 해야 되니까 금융위원장은 조금은 신중한 입장.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아마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이제 장이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시장 충격이 강하기 때문에 타이밍 잃어버리면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검토해보자. 이런 금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여야 의원들이 다 그 비슷한 내용으로 질문을 해서 한번 쟁점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관련돼서는 공매도는 허용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기간에 그렇죠. 공매도와 관련돼서는 허용해야 된다. 이제 소위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춰야 외국인 투자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런 점들을 들어서 당시에는 민주당이 공매도를 허락하는 쪽으로 아니죠. 그냥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안 되고 그러니까 한시 금지. 기본적으로 공매도는 우리가 자산시장을 좀 확대하고 글로벌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유지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식의 위기 상황 또는 공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릴 상황. 그러니까 미국은 왜 공매도를 허용하고 금지를 안 하냐. 거기는 우리를 따지면 큰 욕조 같은 거예요. 그 증권시장이. 우리는 조그마한 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충격에도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불가피하게 금지를 선택해야 될 한시적인 그런 필요가 있는 건데 근본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자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자 공매도 얘기해봤고요. 자 오늘 또 최대 이슈가 법사위였어요. 법사위에 일단 감사원 국정감사였는데 이전에 법사위원인 시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진행 방식을 두고 고성이 오가면서 결국 개시 9분 만에 파행됐는데 이게 이렇게 고성을 지르며 싸울 일이었던 건가? 아니 간사들이 원래 회의 간사들이 하신 질문 순서가 맨 마지막이거든요. 오후에나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전에 꼭 의사진행 발언 한 번씩들 하시거든요. 그걸 못하게 하시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업무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느냐 하기 전에 하느냐의 차이는 뭐냐면 업무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감사기관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 감사기관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 얘기하려면 업무 보고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빵을 날려야 되는데. 그렇죠. 기동민 간사가 이제 그거를 의도하고 신청을 한 거죠. 당연히 김도읍 위원장은 그 양반도 간사를 해봤으니까 이게 공격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아예 이거 인정을 안 하겠다는 취지 아니겠냐라고 이제 회피기동 지레 짐작하고 회피한 거죠. 사실은 싸울 일은 아닌데 애들 싸움. 법사위라는 게 조삼모사 이게 이슈는 그거 아니겠어요?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 사람 심각하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뭔 소리냐?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버티는 거 아닙니까? 그 싸움을 이걸 이제 의사진행 발언을 빌미로 해서 한번 시작한 거죠. 제가 그 좋은 제도적 방안을 좀 제안하고 싶거든요. 그럴 때는 가위바위보로 하는 겁니다. 누가 의견이 좋은 것인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기는 쪽을 따르면 되잖아요. 그래요. 지금 나왔던 논란 유병호 사무총장 관련된 논란인데 감사원 감사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이게 감사원이랑 대통령실 문자 주고받는 게 이게 정상적인 소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뭐 문자야 그건 뭐 그 개인의 자유니까 주고받을 때 내용이 문제죠. 내용. 그 문자 내용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원의 업무를 보고하듯이 이제 그 문자를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제 상관에게 문제 없습니다. 내가 잘 처리했습니다. 이런 업무 수행 보고를 하는 그런 문자였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문자야 뭐 언제 밥 먹읍시다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만약에 문자 보냈는데 이건 우리 감사원 내부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문자가 괜찮지 않습니까? 네.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흔들 만한 문자니까 문제가 된 거고 오늘은 이제 이탄희 의원이 야, 딴 얘기도 한 거 있지 않냐? 솔직히 얘기하라 그랬더니 문자로, 예. 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말 안 하겠다. 네, 여기서 이제 위증하면 나중에 이제 그 처벌받게 되니까. 대상이 되니까. 근데 말 안 한다는 거는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과 정치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예. 이게 오늘 감사원 감사에서 어느 정도 드러났다. 입증이 된 것 같아요. 입증이 됐다. 사실 저는 예. 오늘 감사하기 전부터 이 감사원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감사원 역사상 가장 심각한 문제의 인물이고 아마 감사원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 같아요. 앞으로. 감사원 조직 감사원의 명예나 아니면 이 평판에 그래서 아마 감사원 가족들 직원들한테는 거의 뭐 이게 그 진짜 그 뭐 살얼음 걷듯이 이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 의원님이 오늘 입증됐다 말씀하신 게 이탄희 의원이 이제 이게 처음 보낸 문자냐 뭐 이렇게 했을 때 답변드릴 의무가 없다라고 그렇죠. 회피한 것 자체가 이미 본인 스스로 인증한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저는 이것도 한번 그 법사위원들이 질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사실 문제의 시작은 이 문자가 아니에요.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이 아주 무리하게 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감사원 역사상 이런 이 감사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근태. 네, 조선일보 편집국장하고 예. 3만 원짜리 밥을 먹었는데 3만 4천 원짜리 식당에서 3만 원짜리 밥을 먹었으니까 거짓말 아니냐. 이게 감사의 내용이에요. 김영란법을 위반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직원이 예. 실수로 직원이 이건 착오를 일으켜서 이제 그 기입을 그렇게 한 건데 예. 이 직원을 좀 고발한 겁니다. 4,000원을 협조 안 했다고. 예. 자기들 원하는 대로 대답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 위원장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업무상의 착오를 일으켰다. 이러니까 괘씸죄로 이건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게 정치감사, 표적감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2달 동안. 예. 이 시작이 어떻게 된 거냐. 이 시작이 대통령실에 이 담당 비서관실에서 감사원으로. 그러니까 권익위의 내부가 이런 게 있다더라고 소문 듣고 대통령실에 전달해서 첩보가 전달된 거죠. 예. 이 첩보가 감사원으로 전달됐어요. 이 과정에 나는 이 유병헌 사무총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 관계가 이게 직권남용의 기본적인 그림이거든요. 예. 직권남용의 그러니까 이 그 기본적인 패턴인데 이게 지금 공수처에 고발돼 있는 상태입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예. 이 수사를 탄력을 받게 하는 게 오늘 증언이에요. 이 사람이 보니까 대통령실하고 업무상에 상당히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구나. 처음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이 청부감사 또는 이 표적감사도 아마 대통령실의 청부에 의해서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수사 혐의를 그러니까 범죄 혐의를 추정할 수가 있겠죠. 대통령실에서 청부한 감사다. 청부 감사의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제 그런 제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보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 예. 그 수사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증언들이 오늘 나온 거죠. 근데 유병헌 사무총장은 송구스럽지만 정상적인 소통이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정상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무슨 소통했는지 계속 얘기를 좀 해보라고 그러세요. 정상적이니까 정상적으로 몇 시.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이거 공수처에 수사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권익위원장 청부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예. 대통령실과 어떻게 소통했는지가 나올 겁니다. 아마 수사를 하면. 예. 그 유선상이든 아니면 그 들어가서 했던 아니면 뭐 그 오프라인으로 만났든지 간에 예. 그 과정에서 그 공수처 가서 정상적이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분이 상당히 좀 독특한 분 같더라고요. 유병헌 사무총장. 그러니까 그 감사원 내부에서도 조금 이제 이분이 이제 독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견제의 목소리도 나왔나 봐요. 살얼음판이에요. 감사원 내부 직원. 그러니까 본인들은 근데 본인은 이제 그걸 자신에 대한 음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해명이라고 이제 직원들한테 뭘 돌렸는데 그걸 쭉 읽어봤는데 자화자찬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해명이. 그래서 네. 야 이건 좀 독특한 분이구나.
감사원한테는 상당히 비극적인 상황. 감사원 6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직장 협의회 뭐 형태 그 뭐 일종의 노조 비슷한 조직이겠죠. 노조는 직장 아닌데 협의회 같은 직장 느낌의? 협의회 조직에서 뭐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면담 요청도 지금 뭐 수차례 했는데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서 뭐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어서 감사원 내부 완전 부글부글 끌어올리면 이거 네,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감사원법 개정안도 이제 당론으로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민주당에서.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 검수완박에 이어서 감사완박이다. 감사권 완전 박탈이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이 헌법 원칙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임명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원장을. 네. 이게 대통령 직속기관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헌법상 감사원은 독립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독립해서 정치 중립으로 감사를 하도록 돼 있고 사실은 우리나라 헌법이 약간 미비가 돼 있어요. 이걸 대통령이 임명하게 놔두는 게 잘못된 거죠. 원래 감사라고 하는 국정행위, 행정의 집행에 대한 감사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의 집행을 집행한 사람이 감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행정수반이 감사를 임명해서 그 사람이 행정수반을 감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원래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그 헌법 원리라고 하는 게 기획을 하고 기획은 어디서 해요? 국회가 하잖아요. 법을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기획한 걸 집행은 또 행정부에서 하고 이 기획대로 법과 예산대로 집행이 됐는지를 감사하는 게 감사예요. 그럼 이거 누가 하는 게 맞습니까? 독립된 제3자가 하든지 아니면 원래 기획했던 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소속으로 하는 게 맞아요, 원래. 그리고 우리가 재헌헌법 때는 그런 취지에서 감사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그 이후에 이승만, 박정희 이제 약간 독재 정권으로 행정부의 권력, 대통령 권력이 비대해지면서 다 그냥 이게 이제 공룡처럼 커진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걸 보고 이제 제도적 자제라고 하는데 자제를 해야 됩니다. 헌법 원리상으로 보면 대통령 소속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통령 임명으로 헌법이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가능한 한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또 내 말 안 들을 사람을 감사원장 시키는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을 거의 수하처럼 부리는 이런 감사원 제도는 우리 헌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니까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건 바꿔야 돼요. 이건 헌법 바꾼다면 이거는 1순위로 바꿔야 됩니다. 자기들이 정권 잡고 있었을 때는 그거 해가지고 뭐 4대강 감사니 뭐 지난 정권의 모든 감사들 다 털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정권 뺏기니까 이제는 또 이제 시스템을 또 바꿔야 된다. 제가 우리 진 작가님한테는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권과 관계없이 지난 20년 동안 국회의 헌법 논의에 제1순위 누구나 동의하는 거 헌법 토론하면 감사원 국회의관 내지는 독립기관화 이거는 누구라도 다 동의를 했던 건데 헌법을 못 바꿨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는 그때의 이제 담당자 또 그때의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고 제도에 대한 문제에서는 우리 진 작가님도 제 의견에 합류를 좀 해주십사. 아니 헌법 사안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이잖아요. 이거는 헌법 개정 없이 불가능한 개정안을 왜 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헌법이 현행 헌법 하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제 감사헌법 개정을 하자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감사원을 독립시키거나 아니면 국회기관으로 이제 그 연결시키거나 이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의 율사들을 제가 좀 못 믿거든요. 검수완박 법안 딱 만든 걸 보면은 또 이걸 가지고 또 얼마나 엉망을 만들까 싶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특정 감사에 대해서 국회한테 보고를 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감찰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라 소관 상임위에 이제 이게 개정한 내용이 원래 우리 민주공화국의 헌정 취지가 감사는 국회에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통령 행정수반이 임명을 하니까 그 중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거 예민한 거 혹은 대통령 권력에 의해서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거 특정 감사가 되게 그런 거거든요. 대통령 지시로 정치적 감사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국회 감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3382님이 최재 감사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를 돕고 있다는 말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지적.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제 그거는 그 전에 최재형 감사원장도 임명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원칙이 이분이
상당히 원칙주의자입니다. 예. 그래서 비록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감사원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부리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기본 원칙하에서 최재형과 전혀 모르는 사람, 최재해 같은 사람, 여기서 감사원에서 큰 사람 이 시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기본적인 이 헌법적 취지에서 이탈한 거죠. 탈선한 거죠. 탈선하고 그러니까 있다. 정치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말을 자기가 임명한 대통령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상대당 가서 이렇게 그 감사원장이 현재 그만두고 나와서 아니, 공천받고 국회의원 되고 아니 그 대통령 또 말 감사원장이라는 사람이 예. 현문 자기 감사원장이. 사무총장 이 대통령이 보낸 사무총장 하나 통제도 못하고 끌려가고 그래서 정치감사 계속 허용하고 이러면 안 되죠. 최재형 원장 때는 아니 왜 대통령한테 코드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 쫓아냈는데 아니 코드 맞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대통령 말을 안 정치감사를 들어도 해서 그래요. 안 들어도 정치감사고 들어도 정치감사고. 아니 그러니까 이념 자기의 이념에 의한 정치감사에 너무 편향돼 있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거지 예. 코드 맞추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김현정의 뉴스에 나와가지고 윤 대통령의 비서가 논란과 관련해서 MBC가 기본적으로 공영방송 책임을 다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의원님은 저는 그 얘기 이제 그만하면 좋겠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책임, 예. 대통령실의 책임을 좀 다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사과해야 됩니다. 그냥 뭘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이거는. 사과하시라. 대통령의 사과 비서로 타이밍이 지난 거 온 아닙니까? 국민이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딱 이 얘기를 해야 이게 끝납니다. 안 할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안 하니까 안 끝나는 거예요. 그 자꾸 거기다 MBC 끌어들이고 아니 MBC만 그랬습니까? SBS도 KBS도 다 똑같이 내보냈어요. 네. 그걸 그러니까 MBC 140여 개 하나를 언론사. 이제 공격을 해야 이 만만하니까 만약 다 공격하려니까 좀 부담스럽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MBC 한 군데만 그렇게 뭐 조작을 했다. 그러면 말이 되죠, 그게. 아니 동시에 다 똑같이 내보냈는데. 한미일 군사 합동 훈련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저는 이렇게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예. 한미일 군사 합동 훈련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도 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도 홍영부 장관이 합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의 군사 훈련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일단 위치 자체가 이 동해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이 내용이 경고하고 전파, 즉 네트워크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정보 공유하고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네트워크 훈련만 한 거예요. 근데 이번 훈련은 좀 달라요. 기본적으로 기동을 같이 합니다. 배도 같이 움직이고. 네, 기동을 같이 하면서 독도에 인접한 데서의 위치도. 그리고 이게 요격 훈련, 워게임이긴 한데 실제 요격은 아니지만 워게임이지만 요격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강화된 군사 훈련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한미일, 일본하고 별로 할 생각은 없지만 미국 때문에 협력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 선을 지킨 거예요. 그 선이 뭐였냐? 실질적인 군사 동맹으로 가지 않는다. 실질 군사 동맹으로 가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북한에 대한 대응도 어려워져요. 왜? 북한에 대한 대응을 한미일로 하잖아요. 군사 동맹으로. 그렇게 되면 러시아하고 중국이 북중로 연합을 만들게 됩니다. 예. 그러면 북한을 징계하기가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제재하기가. 북한 핵에 대한 대응도 어려워져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잠재적인 목표는 동북아에서 우리의 안전 아닙니까? 예. 그 중국, 대중국. 사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왜 미국이 하려고 그러겠어요? 북한을 대응하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북한은 한미 연합 전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왜 한미일 연합 군사동맹을 추진하냐? 기본적으로 MD, 미사일 방어 체계, 한미일 체계, 즉 중국에 대한 대응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을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하고 손잡는다? 우리한테 유리합니까? 국가 전략적으로? 이것 때문에 선을 안 넘는 걸 관리를 해온 겁니다. 예. 이 관리해온 거를 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이걸 진짜 국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형식상으로는 군사훈련이지만 군사훈련의 범위를 선을 안 넘는 훈련을 해온 거를 이번에 과감하게 그냥 통 크게 넘어버리는 거예요. 통 크게. 예. 그래서 이거는 친일, 반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친일, 반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전략으로 이렇게 위험한 이런 선택을 왜 하느냐. 이런 충고를, 이런 야당의 충고를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바쁘셔가지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